그는 평생 완벽한 집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끝나갈 무렵 그는 비로소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합니다. 나는 정말 옳은 선택을 했는가? 남아있는 나날은 가주오 이시구로의 대표작으로 한 인간이 평생 지켜온 존엄이라는 가치가 과연 무엇을 남겼는지를 조용히 되묻는 작품입니다. 화자인 스티븐스는 영국의 대저택 달링턴 홀에서 평생을 봉사해온 집사로 완벽한 직업적 윤리와 절제를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살아왔습니다. 이 소설은 스티븐스가 잠시 여행을 떠나는 현재 시점과 과거의 기억이 교차하며 진행됩니다. 그는 여행을 핑계 삼아 옛 동료였던 미스 켄턴을 떠올리고 과거의 선택들을 하나씩 되짚습니다. 그러나 그의 회상은 언제나 감정을 억제한 채 업무와 품이라는 언어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존엄이라는 이름의 자기 억압 스티븐스에게 존엄이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사적인 삶을 철저히 배제하며 주인의 뜻에 완벽히 복무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임종을 맞는 순간에도 중요한 연애를 이유로 곁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선택을 그는 오랫동안 옳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독자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의 존엄은 선택이 아니라 회피였다는 사실을. 미스 켄턴과 놓쳐버린 삶. 미스 켄턴은 스티븐스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감정의 가능성과 다른 삶의 선택지를 제시하지만 스티븐스는 끝내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의 침묵과 거리두기는 충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였습니다. 잘못된 충성, 잘못된 역사. 스티븐스의 주인 달링턴 경은 나치 독일에 동조했던 인물로 정치적으로 심각한 판단 오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스티븐스는 그 사실을 직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집사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이 작품의 가장 날카로운 문장입니다. 책은 묻습니다. 도덕적 판단을 포기한 충성은 과연 미덕인가? 남아있는 나날 여행의 끝에서 스티븐스는 깨닫습니다. 그가 지켜온 인생의 규칙은 되돌릴 수 없는 시간과 감정을 앗아갔다는 것을. 하지만 소설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목 그대로 아직 남아있는 나날이 있습니다. 스티븐스는 더 이상 위대한 집사가 될 수는 없지만 조금은 덜 완벽한 인간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갈 가능성을 처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남아있는 나날은 말합니다. 존엄은 완벽함에 있지 않고 후회와 불완전함을 인식하는 용기에 있다고. 이제 이 작품이 말하는 존엄, 후회, 그리고 선택의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파헤쳐볼 작품은 가주오 이시구로의 부커상 수상작 남아있는 나날입니다. 어떻게 한 남자의 인생이 거대한 자기 기만으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그 비극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목소리의 주인공, 바로 집사 스티븐스입니다. 그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단 하나, 품이에요. 그는 지금 보시는 이 말처럼 영국의 고요한 시골 풍경에서 자기가 평생 추구하는 그 이상적인 품위를 발견하죠. 스티븐스에게 품이란 바로 감정을 억누르는 고요한 절제, 그 자체였던 겁니다. 스티븐스라는 인물, 이 사람은요, 달링턴 홀이라는 대저택에 자기 인생 전부를 바친 사람이에요. 그에게 집사라는 직업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완벽을 향한 자기 절제의 예술, 거의 종교에 가까운 신념 같은 거였죠.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완벽해 보이는 한 남자의 인생이 어쩌다가 빛나는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처절한 후회와 기만의 기록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보죠. 스티븐스가 쌓아 올린 그 완벽해 보이는 세계 한번 들여다볼까요? 소설은 1956년 스티븐스가 자동차 여행을 떠나는 걸로 시작하는데요. 사실 진짜 여행은 이게 아니에요. 진짜 여정은 바로 그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아주 위태로운 과거로의 여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스티븐스의 기억이 왜 고지곳대로 믿을 수 없는지 그 속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소설을 제대로 읽는 열쇠예요.
그의 회상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자기 합리화와 부정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정말 그럴까 하고 계속 의심해 봐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 있는데 그럼 우린 도대체 뭘 믿어야 할까요? 어떻게 진실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이 소설을 제대로 읽으려면요, 우리한테는 아주 특별한 도구가 하나 필요합니다. 자, 바로 그 도구, 이 소설의 모든 비밀을 푸는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신뢰할 수 없는 화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화자가 하는 말을 우리가 100% 믿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화자가 뭘 잘 모르거나 너무 순진하거나 아니면 스티븐스처럼 일부러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모든 말을 의심의 눈으로 봐야만 합니다. 이럴 때 독자는 거의 탐정이 되어야 해요. 이걸 문학 이론에서는 이중해독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해요. 일단 첫 번째, 스티븐스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요. 두 번째,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나 사실이 뭘까 추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서들을 다 모아서 진짜 이야기를 재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신뢰할 수 없는 화자라는 해독기를 가지고 스티븐스의 인생을 망가뜨린 첫 번째 거대한 착각, 그의 주인 달링턴 경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보죠. 스티븐스의 기억 속에서 달링턴 경은 정말 위대하고 고결한 신사예요. 근데 역사적인 사실은 어떨까요?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는 나치에 이용당하고 동조하다가 결국엔 불명예스럽게 죽은 그저 어리석은 귀족이었을 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차이, 이게 바로 스티븐스가 평생 동안 외면하려고 발버둥 쳤던 진실의 모습입니다. 그의 이런 맹목적인 충성이 어디까지 가는지는 이 한마디에서 정말 소름 끼치게 드러납니다. 주인이 명백히 반유대주의적인 이유로 유대인 하녀 둘을 해고하라고 했을 때 그는 거기에 대해 어떤 도덕적인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죠. 나리께서는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실 수 있는 좀 더 나은 위치에 계십니다. 결국 어떻게 된 걸까요? 스티븐스가 자기 인생을 전부 걸어서 쌓아 올린 그 완벽한 품이라는 건 사실 수치와 오명으로 가득 찬 주인을 섬기는 일, 바로 그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던 거죠. 하지만 스티븐스의 비극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시작일지도 몰라요. 이제 그의 공적인 실패를 넘어 가장 개인적이고 아픈 실패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스티븐스와 그 저택의 여주인 켄턴 양의 이야기입니다. 켄턴 양은요, 모든 감정을 꽁꽁 숨기는 스티븐스와는 정말 정반대의 인물이에요. 솔직하고 열정적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피어났지만 끝내 전해지지 못했던 그 감정이야말로 이 소설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서 다시 만난 자리에서 켄턴 양이 평생 묻어두었던 말을 꺼내요. 다른 인생, 제가 가졌을지도 모를 더 나은 인생을 생각하게 돼요. 당신과 함께하는 인생을요, 스티븐스 씨. 바로 이 고백을 듣는 순간 평생을 감정의 갑옷을 입고 살았던 스티븐스의 방어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처음으로 독자에게, 그리고 아마 자기 자신에게도 처음으로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죠. 그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라고요. 주인에 대한 충성도, 평생의 사랑도, 모든 걸 잃어버린 스티븐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뭘까요?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남아있는 나날의 의미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제목에는요, 정말 깊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인생의 저녁에 다다라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상징적인 의미고요. 또 다른 하나는 좀 더 직접적인 의미인데 주인이 남긴 이 수치스러운 유산을 정리해야 하는 집사의 의무, 그러니까 그의 실패한 직업인생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행 마지막 날 부둣가에 혼자 앉아있는 스티븐스에게 어떤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무심코 이런 말을 건넵니다.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죠. 하루 중 남은 시간을 발 뻗고 즐길 수 있으니까요. 이 평범한 한마디가 스티븐스에게는 남은 인생을 그래도 살아봐야겠다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줍니다. 결국 이 소설은 스티븐스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바쳐온 모든 것이 결국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 후에 남아있는 것들로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나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